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또 연속체에 의한 전기장. 자, 그 중에서 원판 지난번에 공부했었죠. 자, 속이 찬 원판이에요. 반지름은 A고요. 그 다음에 요 중심축이 있죠. 중심축을 X축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원점을 이게 원판의 중심으로 잡고요. 자, P점을 X축 위에 이제 하나 잡았죠. 이렇게 이제 이게 거리가 XP입니다. P점이죠. P점. 그냥 XP점보다 P점이라 그럽시다. 자, 여기 이제 전하가 Q가 깔려 있다 그랬습니다. 참고로 시그마 값은 얼마냐 하면 Q를 파이 A 제곱으로 나누면 시그마 값이 나오죠. 이 시그마는 이 원판의 면 전하 밀도가 되겠습니다. 자, 경우에 따라서는 Q 대신에 파이 A 제곱 시그마를 쓸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P점에서의 전기장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 요 P점에서 자, 요거 이제 XP가 0보다 클 때만 쓰겠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계산을 했습니다. 결과가 2KQ over A 제곱에 1 마이너스 XP over 루트 A 제곱 더하기 XP의 제곱에 이제 X햇이다. 이 축을 중심에 잡았기 때문에 중심을 통과하는 면의 수직한 축을 이제 X축으로 잡았기 때문에 X축 상에 있는 점에서의 전기장은 여기처럼 요쪽 방향, 축 방향을 향합니다. 여기 이제 전기장이죠. 여기 2에 이제 P점이 되겠습니다. 크기는 이제 앞에 나와 있듯이 2K 큐브 A 제곱에다가 1 빼기 이제 뭔가를 뺐는데 참고로 뒤에 요 숫자가 분모하고 분자를 비교하면은 분모가 조금 더 크죠. A가 0일 때는 이제 분자 분모가 똑같은데 A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분모가 더 커가지고 1 빼기 1보다 작은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가 양수가 돼가지고 라지 Q가 이제 양수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은 전기장은 이제 P점에서는 오른쪽을 향한다는 것을 뭐 지난번에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를 봤는데 지난번에 응용을 몇 가지 했죠. 첫 번째 이제 P점이 원점에 자꾸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거, 왼쪽 가까워지는 거 두 가지 값이 달랐죠. 자, 그것도 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이 XP에 대해서 A 값이 아주 현저하게 작을 때는 이때는 XP가 이제 아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원판이 거의 멀리서 보면 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점 전하 때문에 생기는 전기장하고 같은 값이 이제 나왔다 하는 거를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다 증명해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응용에 해당되는데 자, 응용 3은 뭐냐 하면은 아주 중요한 결론입니다. 이거는 이제는 이 XP는 주어졌고 이제 대신에 A 값을 무한대로 보냅니다. 아주 큰 값으로. 아예 그냥 무한대로 보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원판의 반지름이 무한대가 돼버린 거죠.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 원판이 아니라 무한 평면이 이제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이제 원으로 뭐 굳이 그릴 필요가 없죠. 무한 평면이 이렇게 쫙 이제 뻗쳐 있는 거죠. 이렇게 좌우로 쫙 뻗쳐 있는 평면에 이때는 이제 전하는 무한대가 되게 전하 자꾸 이제 커지니까 그래서 시그마를 적는 게 좋습니다. 이제 총 전하는 무한대입니다. 시그마가 주어져 있다. 주어짐. 자, 이때 이제 요 한 점에서 요만큼 이제 XP만큼 떨어진 요 P점에서 전기장이 어떻게 되겠느냐. 자, 이거는 뭐 별도로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 위에서 찾은 요 식에서 A 값을 무한대로 보내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식을 쳐다보시면은 요 주어진 요 식,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할까요? 요 주어진 요 식에다가 이제 A를 갖다가 요 식을 그대로 써주고 A 값을 무한대로 보내주면 되는데
조심할 거는 요 라지 Q도 같이 무한대로 가죠. 참고로 라지 Q가 뭐하고 똑같으냐면 파이 A 제곱 시그마인데 이 시그마는 고정되어 있는데 A가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이제 요 Q 대신에 요 값을 이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요 식. 그래서 이제 식을 다시 써보겠습니다. 자, A를 무한대로 보내기 전에 P점에서의 이 값은 A 제곱분의 2K에 라지 Q 대신에 파이 A 제곱 시그마를 대입하고요. 그럼 요 A 제곱이 상수에도 없어지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X를 루트 A 제곱 더하기 XP 제곱에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놔놓고 이제 이 식에다가 주어진 이 식은 요 식은 이 A가 무한대 안 가더라도 성립되는 식이죠. 그래서 이 P점에 이제 이걸 정돈하면은 2파이 K 시그마 마이너스 XP 오버 루트 A 제곱 더하기 XP 제곱의 X셋인데 요 식에다가 이제 A를 무한대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A가 등장하는데 여기밖에 없죠. 이제 나머지는 다 파이나이트한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A를 무한대로 보낸다 하면은 A 무한대 보내면 여기 등장하는 요 뒤에 요 부분이 보시다시피 분자는 XP로 고정되어 있는데 분모가 이제 이 루트 안에 A 제곱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XP 값이 뭐든 간에 A를 무한대로 보내면 뒤에 이 빨간 동그라미 한 요 값이 0으로 가죠. 요 값이 0으로 수렴합니다. 이게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남는 건 뭐냐? 따라서 2의 P점인데 A를 무한대로 보내면 답은 2파이 K 시그마 X셋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참고로 여기 X가 0보다 클 때입니다. 0보다 작을 땐 또 딴 값이 나오죠. 이게 0보다 작을 때 식이 또 따로 있었죠. 그때는 1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각자가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짚어보세요. 2의 P점이 요 P점이 왼쪽에 있을 때 요 이제 XP가 네거티브일 때는 요 값이 마이너스 2K 2파이 K 시그마 X셋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무한평면이 있으면은 참고로 요 값은 요 두 개 값은요.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은 여기 아닙니까? 이 오른쪽이죠. 이게 그리고 또 x축의 위치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보시면은 요 2파이 k 시그마가 위치하고 상관없는 값이죠. k는 그냥 이제 보편적인 비례상수고요. 시그마는 요 면의 이 전환 밀도죠. 그러니까 위치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게 중요하지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수입니다. 값이. 그래서 오른쪽에는 방향은 모두 x 방향을 향하고 크기는 다 똑같아. 이런 답이 나온 거예요. 여기 오른쪽에서는 2파이 k 시그마 x셋이다. 왼쪽에서는 또 거꾸로 이쪽으로 가죠. 크기는 다 똑같고요. 요거는 마이너스 2파이 k 시그마 x셋이다. 그래서 요 무한평면을 중심으로 시그마라는 이제 전하가 들어가 있는 거죠. 시그마가 물론 이제 0이 아니다고 보는 겁니다. 시그마가 0이면 뭐 전기장도 몽땅 오른쪽 왼쪽 다 0이 됩니다. 시그마가 0이 아니면은 이 무한평면의 오른쪽은 전기장의 방향은 오른쪽을 향하고 크기는 2파이 k 시그마고 왼쪽에서는 방향은 마이너스 xs니까 왼쪽을 향하고 크기는 똑같아. 그래서 요거를 통과하면 왜 되겠습니까? 쭉 이렇게 통과하면은 이 통과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쭉 통과하면은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로 변형되는데 그 점프되는 델타 E 이제 통과 시 변화량이죠. 요거는 왼쪽에서 오른쪽 가니까 E의 우측 빼기 E의 좌측 하면 되겠죠. 하면은
2파이 k 시그마 빼기 마이너스 2파이 k 시그마가 돼가지고 요거 이꼬르 4파이 k 시그마 x햇이 된다. 요건 이제 방향이고 여기 이제 쭉 통과하는 방향이고 요만큼의 점프가 생깁니다. 전기장 점프 크기죠. 크기가 2파이 k 시그마 여기 처음 나온 게 아니죠. 여기 파이나이트 한 경우도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이제 P점을 갖다가 무한히 원점으로 가는데 오른쪽에서 가는 거하고 왼쪽에서 가는 거 두 차이가 있었죠. 그 차이도 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참고로 요때 이제 이렇게 쭉 움직이면서 요 이제 요 점에서 요 점 통과 시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통과 시 전기장 변화 요것도 마찬가지였어요. 동일하다. 요걸 하나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이제 면에 전하가 분포되어 있을 때는 그 면상의 한 점에서의 전기장은 정의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그 한 점을 통과할 때 그냥 퍽 점프한다는 얘기는 그 점에서의 값이 오른쪽하고 왼쪽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점에서의 값을 오른쪽에 접근하느냐 왼쪽에 접근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는 그 점의 값을 갖다가 정의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점프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전하가 분포되어 있는 위치에서는 일반적으로 전기장은 0이다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되겠죠. 자, 여기 이제 문제 하나 풀고 지나갈까요? 자, 무한평면을 이제 이렇게 x축에 수직하게 그렸는데 이렇게 무한평면이 있습니다. 이게 무한평면이에요. 밀도는 시그마고요. 이제 이게 이제 xz죠. 이게 이제 x축이고 수직은 y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z축이 있습니다. 여기는 z축이죠. 그러니까 xz 평면의 무한평면입니다. 무한평면이라는 거는 사이즈가 무한하다는 뜻이죠. 자, xz 면 자체가 바로 이제 이 전하가 분포되어 있는 무한평면이죠. 물론 실질적으로 이런데 전하를 이런 걸 뭐 현실화시킬 수는 없죠. 불가능하죠. 이론적인 이제 측면이죠. 이때는 이 주의 전기장이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이거 다시 풀어야 된다 이러면 안 되죠. 이건 요 기하학적인 모양을 보시면은 요 식에서 답이 나와야죠. 그래서 위쪽 부분은 위를 향하는 전기장이 생기고 아래는 아래를 향하는 전기장이 생긴다. 윗부분은 뭐가 되겠습니까? 2파이 k 시그마 크기는 똑같고 방향이 이제는 위를 향하겠죠. 여기는 y 햇이 되고 밑에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YZ 평면일 때도 했고 XY 평면일 때도 마찬가지죠. 그때는 이제 Z 방향으로 이 전기장이 생기겠죠. 자, 그럼 이 문제 하나 또 더 풀어볼까요? 자, 이제 평면이 두 개가 무한 평면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한 평면이에요. 편의상 요걸 우리가 Y축이라고 할까요? 여기 이제 Y축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때는 말이죠. XZ축은 안 그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 시그마 1이고 요거는 시그마 2다 그럽시다. 전하 밀도가 위에는 시그마 1이고 밑에는 시그마 2가 깔려 있다. 이때 자, 요거를 이제 A점이라 그러고 요거를 B점이라 그러고 요거를 C점이라 그럽시다. 자, A점에서의 전기장은 얼마겠습니까? 요거는 시그마 1 때문에 생기는 전기장과 시그마 2 때문에 생기는 전기장 두 개를 합쳐줘야 됩니다. 기억나시죠? 일반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을 때 각 분포마다 다 전기장을 만들어내고 총 전기장은 각 분포가 만들어낸 전기장을 합쳐줘야 된다 그랬죠. 위에 게 만들어내는 거는 2파이 k 시그마 1의 y 해시고 그 다음에 밑에 시그마 2가 만들어내는 것도 이것도 위쪽이니까 윗방향이죠. 2파이 k 시그마 2 y 해시대가 답은 2파이 k의 시그마 1 더하기 시그마 2 y 해시 되겠습니다. 자, 그럼 B점에서 전기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S의 전기장. B점은 우선 시그마 1이 만들어내는 거는 아래쪽이죠. Y축의 양의 방향이 위쪽을 향하기 때문에 B점에서의 시그마 1에 의한 전기장은 마이너스 2파이 k 시그마 1 y 해시고 그 다음에 시그마 2 때문에 생기는 전기장 B점에서의 전기장은 요거는 B점은 시그마 2 평면 위에 있으니까 이때는 2파이 k 시그마 2의 y 해시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합쳐주면은 요거는 2파이 k 괄호 열고 시그마 2 빼기 시그마 1 y 해시다. 그래서 A점하고 B점 이 전기장이 이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럼 C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그마 1 기준으로도 아래고 시그마 2 기준으로도 아래이기 때문에 이때는 두 개 다 마이너스가 되겠죠. 시그마 1 더하기 시그마 2 y 해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특히 말이죠. 만약에 시그마 1을 시그마로 잡고 시그마 2를 마이너스 시그마로 잡고 어떻게 되냐 이면 이때는 A점에서의 E에 A점에서는 A점은 요거 아닙니까? 요건데 시그마 1 더하기 시그마 2가 하나는 시그마고 하나는 마이너스 시그마니까 0이 돼버리죠. 이건 0이 돼버립니다. 자, E의 C점도 마찬가지죠. C점도 보시면은 여기 C점에서 전기장 아닙니까? 시그마 1 더하기 시그마 2죠. 두 개를 더하면은 0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0이에요. 하지만 B점은 살아있죠. B점은 시그마 2가 마이너스 시그마고 시그마 1은 시그마니까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4파이 k 시그마 y 해시 돼가지고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죠. 여기 이제 시그마고 마이너스 시그마죠. 그 전압밀도가 이제 반대죠. 이때는 이 바깥에서는 이 전기장이 0이에요. 여기 첫 번째 0, 이건 0이고 밑에도 0이고 하지만 가운데는 이쪽을 밑을 향하는 전기장이 형성이 되는 거죠. 4파이 마이너스 4파이 k 시그마 y 해시라는 전기장이 생기는 이런 그림이 됩니다. 이 그림은 나중에 이제 축전기라는 공부를 할 때 이 그림이 다시 나오니까 여기서 배운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속체에 의한 분포 중에 이제 이 원판에 의한 거 이제 그걸 이용해 가지고 무한평면까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제는 연속체의 세 번째 경우에 해당되는 건데요. 구형 분포 표면입니다. 분포에 의한 전기장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건 어떤 거냐 이제 이런 겁니다. 이렇게 구형이에요. 구형 원이 아니고 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 같은 거죠. 요 이제 중심을 갖다가 원점으로 잡아가지고 X축만 그릴게요. X축입니다. 여기 X축. 자, 여기 이제 표면에 전하가 분포되어 있단 말이죠. 구 표면에 총 전하 Q가 구 표면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균일하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반지름은 A라 그러겠습니다. 반지름은 A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요때는 이제 이게 구 표면에 이렇게 이제 요 점을 중심으로 이제
표면 그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하여간 표면입니다. 구표면입니다. 이거 구입니다. 구. 원이 아닙니다. 원이 아니고 구입니다.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약간 이렇게 이제 이런 그림을 그려줘야 되겠죠. 자, 그 구 표면이 있고 구 내부는 비어 있습니다. 내부는 비었음. 여기에 이제 표면에 Q가 있으니까 이때 P점을 하나 여기 잡읍시다. P점. 요 이제 P점에서의 전기장이 어떻게 되느냐? 이 P점이 만약에 구 바깥에 있으면은 요 글을 XP라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XP가 A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 가지고 구 표면 바깥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 XP가 A면은 구 표면에 있다는 얘기고 구 표면에서는 이 면에 이제 전하가 있으니까 정의가 안 되겠죠. 여기서도 아마 우리가 그 관찰하게 될 겁니다. 근데 아직은 계산을 안 했으니까 지금은 모르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제 XP가 이제 여러 가지 값을 가질 수 있는데 네거티브는 고려할 필요가 없죠. 지금 참고로 여기 X축이 말이죠. 이 P점이 특별한 점이 아닙니다. 아무 점이나 찍으면 구의 중심에서 이 P점을 향하는 선을 그으면 이 그림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원판일 경우에는 중심축이라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특수한 이제 경우였는데 지금 이제 구 표면에서는 P점은 아무 점이나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구의 바깥에 아무 점이나 찍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점하고 구의 중심을 연결한 선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X축으로 잡은 거죠. X축의 중심을 갖다가 X축의 원점을 이제 구의 중심에 갖다 놓은 거죠. 자, 이때 이제 이 전기장 구하는 거, P점에서 전기장이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어떻게 푸느냐? 자, 일단 연속제일 경우에는 첫 번째 스텝이 뭐였어요? 조각으로 일단 쪼개줘라. 이제 조각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자, 마찬가지입니다. 고리를 이용해 줍니다. 그래서 조각을 이제 자르는 방법이 요렇게 조각을 자르는 거예요. 요렇게. 자, 요 보면 이제 조각 이름 뭘로 붙이느냐 하면은 요 이제 원점에서 P점을 향하는 요 선 있죠. 요 선에서 요 고리까지의 각도 있죠. 각도. 요 각도 요거를 세타라 그래요. 빨강색으로 할게요. 요 각도를 세타라 그래 가지고 요 각도 세타. 요 각도. 요 세타를 갖다가 고리의 이름으로 봅니다. 그리고 세타가 이제 조금 크게 그리면은 요 그림 조금 크게 확대하면은 이런 그림이 되죠. 요 중심이 있고요. 요 축이 이렇게 주어지죠. 이렇게 축이 주어지고 요 고리도 약간의 여기 이제 폭이 있습니다. 요건 폭이 주어지고요. 요 각도 안쪽하고 바깥쪽 두 개를 바라보죠. 이렇게 선이 두 개 나가죠. 요 각도를 세타라 그러고요. 요 각도, 요 자그마한 각도를 D 세타라 그럽니다. 이 세타가 조금 변화무를 해가지고 요 D가 생기는 거죠. 세타에서 세타 더하기 D 세타까지. 이 안쪽 각도가 세타고 바깥쪽 각도는 세타 더하기 D 세타죠. 그림이 조금 정확하지 않는데 워낙에 좁게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D 세타. 자, 그러면은 요 이제 반지름이 A이기 때문에 요 D의 폭, 요 D죠. 뭐 조각에 해당되는데 D 조각이죠. 의 폭이 얼마겠습니까? 폭은 아시죠? 여기 각도가 D 세타고 반지름 A니까 A D 세타죠. 자, 요걸 원점으로 생각하고 요걸 원주의 이제 길이죠. 요 폭이 조각의 폭이 바로 반지름이 A이고 각도가 D 세타 각도를 바라보는 그 원주 길이에 해당되죠. A D 세타입니다. 그리고 조각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요 D의 길이는 요거는 요게 반지름이죠. 요 점으로 찍은 요게 반지름이고요. 여기 이제 원의 중심이고요. 요 점이 요 반지름이 요 반지름은 A고 요 D의 반지름은 A 사인 세타 해줘야죠. 그래서 A 사인 세타를 반지름으로
X로 취하는 원의 둘레 길이죠. 그래서 2파이 곱하기 A 사인 세타가 되겠죠. 자, 그러면 D의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D의 면적, 이 조각의 면적은 요거는 길이 곱하기 폭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폭이 워낙 짧기 때문에 요 D 세타라는 게 엄청 작은 양이거든요. 짧기 때문에 그냥 이 쭉 펴면 직사각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로 길이가 이 D의 길이에 해당되는 2파이 A 사인 세타고요. 굽다다가 이제 세로 길이가 바로 이제 폭이 되죠. 그래서 A D 세타니까 제곱 써주고 D 세타다. 이게 바로 D의 면적이에요. 그럼 요 D가 이제 조각 아닙니까? 요 조각의 전하는 얼마겠습니까? 조각 뭐 D라고 써도 되고요. 의 전하는 요 따다가 면적에다가 시그마만 곱해주면 되죠. 시그마. 그래서 요 이제 시그마 곱하기 2파이 A 제곱 사인 세타 D 세타가 바로 이제 이게 전하가 됩니다. 자, 참고로 요 시그마는 얼마입니까? 시그마를 적어 놓고 할까요? 시그마가 중요하죠. 자, 요거 이제 표면적이 자, 반지름이 A인 9의 표면적은 요거는 뭐 유도하고 할 시간이 없으니까 요거는 4파이 A 제곱입니다. 그래서 반지름 제곱에다가 4파이를 곱해주면 됩니다. 요거는 뭐 그냥 알고 있으세요. 이건 뭐 유도하는 거는 생략하고요. 참고로 부피는 얼마입니까? 부피는 3분의 4파이 A 3승이죠. 하지만 지금은 표면적이니까. 그래서 요 시그마 값은 뭐 하면 되느냐? 요거는 라지 Q를 표면적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4파이 A 제곱으로. 그래서 요 Q가 주어지고 A가 주어지면 시그마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그마는 바로 그 값을 대입하면 되죠. 근데 대입해볼까요? 대입하면 뭐가 됩니까? 이꼬로 조금 당겨서 요 시그마 대신에 4파이 A 제곱이 들어가니까 4파이 A 제곱분의 라지 Q에다가 2파이 A 제곱 사인 세타 D 세타니까 요게 상쇄되고 없어지고요. 요 4하고 2가 되고 2분의 Q가 되죠. 요거 이꼬로 2분의 Q 그 다음에 사인 세타 D 세타가 바로 요 값이 요 D의 전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D의 전하를 알았으니까 우리 이제 고리에 의한 전기장 공식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요 D만 딱 그리겠습니다. D만 요렇게 그려가지고 이제 D를 나중에 적분해 줘야죠. 요 세타 값을 쭉 적분하면 참고로 요 세타 값이 어디서 어디까지 갑니까? 요 세타 여기 요 세타 있죠. 요 세타의 값은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에서 끝납니까? 자, P점을 이제 보면은 중심축으로 해가지고 P점을 지난 중심축으로 해가지고 이 조각이 제일 이제 P점 쪽 가까운 데가 세타가 0이고요. 제일 반대쪽이 세타가 파이죠. 그 세타의 범위는 0에서 파이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타의 값을 쭉 적분할 때 적분 범위는 0에서 파이까지 적분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중심이 있고요. 여기 이제 A죠. 요 거리가 A고, 그 다음 쭉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여기 P점이고, 그 다음 요 거리는 XP죠. 여기까지 요 거리는 XP로 주어졌고요. 그 다음 각도 세타가 주어지면은 요 고리가 딱 주어지는 거죠. 고리에서 요전까지 거리는 얼마냐? 요거는 계산해야 되는데 U라 그러겠습니다. U. 근데 U하고 A하고 XP 세타는 관계식이 있죠. 그래서 이 관계식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U라고 놓고요. 자, U는 뭐에서 주어지느냐? 요거는 A하고 XP는 주어져 있고요. 세타를 쭉 변화시키면 U도 변하죠. 그것은 세타에 의존합니다. 참고로 A하고 XP는 이거 적분하는 동안 고정되어 있습니다. 적분이라는 건 고리를 쭉 이제
고리 종류가 많잖아요. 세타 값이 쭉 변할 때마다 고리가 있죠. 그래서 세타가 변하면 U도 변한다. 이제 함수 값은 어떻게 찾느냐 하는 건 차차 이제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고리에 의한 전기장. 고리에 의한, 고리는 띠입니다. 띠고리 의한 P점에서의 전기장. 요건 얼마냐? 이제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T자를 하나 쓰겠습니다. 요 E의 P점. 일부죠. 전체의 구면의 전체가 아니라 구면 중에 요 자그마한 고리 때문에 생기는 값은 얼마냐? 근데 이 고리의 공식은 우리 알고 있잖아요. 뭐입니까? 바로 K에다가 고리의 전하, 고리의 전하에다가 KQ에다가 그 다음에 거리 제곱이니까 U 제곱이죠. 그리고 요걸 X축으로 잡았으니까 이 방향은 여기 X축 방향입니다. 양의 방향. 거리는 이제 요거 이제 방향은 요거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요 각도 있죠. 각도. 요걸 파이라 그러겠습니다. 각도 요것도 보면 세타에 의존합니다. 세타에 의존하고 U하고 다 관련이 있죠. 그래서 코사인 파이만 써주면 되죠. 요건 우리 배운 거죠. 요건 배운 얘기입니다. 고리의 전하는 여기 써놨죠. 고리의 전하는 요겁니다. 요거 고리의 전하, 여기 고리의 전하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대입하면은 요거 이꼬로 해가지고 밑으로 쓸까요? K 써주고 라지 Q에 2U 제곱에 사인 세타 하고 코사인 파이 하고 D 세타 하고 X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분의 Q K U 제곱 사인 세타 D 세타 코사인 파이 됐죠. 그래서 요거 이제 여기 바로 D의 E의 P점입니다. 요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를 쭉 합치주는 거죠. 조심할 거는 U도 세타의 함수고 코사인 파이도 세타의 함수입니다. 세타를 변화시키면 이 값이 쭉 변하는 거죠. 그래서 E의 P점은 요거는 방금 찾은 요 D를 적분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세타가 0에서 파이까지 적분하면 된다. 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